매일 오후 6시 할머니는 창가에 앉으셔서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겐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정각에 창가 의자에 앉아서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시는 거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산책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간이 되면 손에 작은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계셨거든요.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그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특히 봄이 오면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지셨거든요. 창밖을 바라보시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가끔은 혼자 작은 미소를 지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깊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의 일상이려니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저도 모르는 큰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 답은 며칠 뒤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할머니의 작은 습관 뒤에 숨겨진 깊은 사연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말이지요. 창가에서 바라보시는 할머니의 그 간절한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방을 정리해드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저금통을 발견했습니다. 겉에 벚꽃이라고 할머니 손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왜 벚꽃인지 궁금해서 할머니께 여쭤보려다가 먼저 살짝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지폐들과 함께 노랗게 바랜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여보, 내년 봄에는 꼭 벚꽃길을 같이 걸어요. 약속해요. 우리 둘만의 특별한 벚꽃 구경 말이에요. 날짜를 보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 해봄에 쓰신 거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왜 매일 창밖을 바라보셨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금통 안에 돈을 세어보니 꽤 많은 액수였어요. 할머니가 몇 년 동안 용돈을 조금씩 모으신 거였습니다. 아마 언젠가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런데 혼자서는 먼 벚꽃길까지 갈 수 없으셨을 거예요. 다리도 불편하시고 길도 잘 모르시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신다는 걸요. 매일 창가에 앉아서 벚꽃이 피는 계절을 기다리고 계신 거였습니다. 혼자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지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셨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금통 밑바닥을 더 살펴보니 또 다른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할머니 글씨였거든요. 언젠가는 당신과 약속한 그 벚꽃길을 걸을 수 있겠지요? 기다릴게요, 여보. 작년 봄에 쓰신 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정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서 할머니께 안부 전화도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할머니 댁 방문을 미루곤 했어요. 할머니는 한 번도 섭섭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특히 지난 봄에는 할머니가 여러 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 중이라거나 야근 때문이라는 핑계로 나중에 다시 걸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는 깜빡 잊어버리곤 했어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바쁜 건 알고 있으니까. 몸 조심해라.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도 이해해 주셨던 거지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요즘 벚꽃이 참 예쁘게 피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 같이 보러 갔던 게 생각나네. 그때 넌 꽃잎을 주우려고 막 뛰어다녔잖니. 그런데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짧게만 답장했습니다. 네, 할머니. 나중에 시간 날 때 뵐게요.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몰랐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할머니는 그때부터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혼자 벚꽃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보고 싶으셨던 거지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말 둔했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저금통을 발견한 그날 할머니의 그 모든 메시지와 전화가 다시 생각났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함께 벚꽃을 보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저와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거지요. 할머니의 쪽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혼자 가게 되더라도 괜찮아. 당신이 좋아했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면. 할머니는 정말 혼자서라도 가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할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아직도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기엔 너무 힘드실 텐데, 그래도 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어요. 올해 벚꽃이 피면 꼭 할머니와 함께 그 길을 걸어드리자고요. 할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제가 할머니 곁에 있어 드릴 수 있잖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벚꽃길이 정확히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자주 가셨던 곳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쪽지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께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깜짝 선물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님들께 여쭤봤어요. 다행히 큰이모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공원에 예쁜 벚꽃길이 있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신혼 때 자주 산책하던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프로포즈한 곳이기도 해.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꼭 그곳으로 할머니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를 맞춰서 할머니를 모시고 갈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씨 예보도 확인하고 할머니가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접이식 의자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랑 따뜻한 차도 미리 준비했어요. 심지어 카메라까지 챙겨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려고 했습니다. 버스 시간표도 미리 확인해놨고 벚꽃길 근처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아봤어요. 할머니가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 거지요. 할머니께는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날씨 좋으니까 같이 나들이 가요. 어디 가는지는 비밀로 하면서요. 그런데 출발하는 날 아침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안 좋구나. 괜찮다, 다음에 가자.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날씨 앱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오후에는 비가 그칠 거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오후엔 맑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괜찮냐? 굳이 오늘 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저는 꼭 오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계획했던 버스 시간에 차량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거예요. 다음 버스는 2시간 뒤에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체념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안 되나 보다. 하늘이 우리 보고 다음에 오라는 것 같구나. 그때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시다가 상황을 알게 되셨어요. 저희가 어디 가려는데 버스가 고장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차로 태워다 드릴게.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갈 일이 있었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 덕분에 할머니와 함께 벚꽃길에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드디어 그 벚꽃길에 도착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고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할머니도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감탄하셨습니다. 와, 정말 예쁘구나. 이런 곳이 있었네.
할머니는 벚꽃길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시더니 가방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내셨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그 흑백 사진 말이에요. 사진을 보면서 벚꽃길을 바라보시는 할머니의 표정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처럼 젊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한 곳에 왔어. 너무 늦었지? 그래도 왔잖아. 우리 손자가 데려다 줬어.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할머니 마음속에는 여전히 함께 계신 것 같았어요.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약속을 지키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함께 있잖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오래된 숙제를 하나 끝낸 것 같구나.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꽃잎이 우리 위로 흩날리는 게 마치 할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할머니는 걸으시면서 계속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곳에서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 받았던 날, 그리고 매년 봄마다 함께 벚꽃을 보러 왔던 추억들을 말이지요. 할머니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벚꽃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이웃분들이 깜짝 나타나신 거예요. 알고 보니 옆집 아저씨가 다른 분들께도 말씀하셨고 다들 할머니를 위해 작은 소풍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지. 함께 와주신 거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직접 만든 김밥과 과일을 가져오셨고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담아오셨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와서 할머니께 직접 따온 작은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를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크게 웃으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할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그리고 저와 이모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이웃분들도 할머니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우리가 자주 놀러 올게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 집에 김치도 많이 담가놨는데 같이 나눠 먹자.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할머니에게 필요한 건 벚꽃 구경만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해 하시는 거였습니다. 벚꽃길도 예뻤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게 할머니께는 더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어린아이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또 같이 와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할머니는 그 저금통을 다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벚꽃길에서 주워온 꽃잎 몇 장을 조심스럽게 저금통 안에 넣으셨거든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증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준 작은 꽃다발도 함께 말려서 보관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고마워. 덕분에 오랜 숙제를 하나 끝냈구나.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떨까? 앞으로는 매주 한 번씩 같이 산책하자. 할머니의 새로운 약속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고 동네 공원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걸어 다니자고 하셨거든요.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게 훨씬 즐겁더라.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매주 토요일 오후에 올게요. 그러자 이웃분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함께 걸을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혼자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함께 있잖아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함께니까 괜찮다.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창가의 그 의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정말로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분들과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가 우리 모두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할머니의 저금통에는 새로운 추억들이 가득 쌓여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와의 벚꽃 약속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지요. 할머니는 오늘도 창가에 앉으시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